미스터 아씨 같은 경우에는 야 인간이 왜 자연을 지배해? 폭력이야. 그리고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게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그 속에도 이성적인 게 숨어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까대는 거지, 쉬운 말로. 이성이 최고라고? 니들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에도 비이성적인 면이 있대. 근데 그게 동일성 사고에 있대. 동일성 사고? 나도 처음 봐.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봤어. 동일성 사고는 주체가 자신의 개념 틀에 대상을 끌어들이는 과정.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그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니거를 하는 놓고서는 야 너도 새끼야 우리 조선인 한국인식으로 생각해야지 새끼야. 한국 왔으면은 그러니까는 자신의 개념의 틀에 니거를 끌어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아 저 새끼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야? 우리 개념의 틀로서 너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뭐 해주든지 말든지 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하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개념의 틀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은 연장자에 대한 리스펙트의 개념이 있는데 아 아프리카 새끼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의 틀로 끌어들여가지고서는 대상을 어떻게 파악했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식으로 파악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사과가 있을 때 뭐 다 다르지만 사과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성 사고라는 것은 내 개념의 틀이 있게 되면 그지? 내가 지금 방금 들은 예를 든다면 야 저 새끼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 엄한 짓 하는 야 저 새끼 뭐야? 또라이 새끼네. 자 니들이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새끼들의 특징은 뭐야? 하자가 있어요. 그 지금 하자의 기준은 뭐야? 정상 범주라고 하는 틀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 이렇게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반응이 우리 개념의 틀 내에 있게 되면은 동일인으로 봐주는데 그 틀 밖으로 벗어나면 저 새끼 진짜 새끼네?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로 파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걸 이제 동일성 사고로 한다라고 난 이제 아까 독해를 보면서 아 개념의 그러니까 나도 동일성 개념 처음 본다 그랬잖아. 근데 난 이걸 빨리 잽싸게 좀 그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일을 딱 압축시키는 거지. 근데 그러기도 전에 사과라는 말을 딱 들어줬단 말이야. 아 사과의 틀이 있고 어떻게 생겼든 우리는 사과라고 봐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과 얘기라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아까 진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저 새끼는 왜 저 새끼 왕따 새끼라고 하지? 우리 개념의 틀 내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대상은 그 왕따 새끼는 걔만의 또 아이덴티티가 있을 텐데 이건 환원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환원한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거를 다 그걸로 한다는 얘기야. 더더군다나 숫자로 환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니들이 아주 친한 얘기야. 세상은 다 숫자로 환원되어 버려. 이제 수학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집 몇 평이야? 수치로 바꾸는 수치로 파악해. 야, 너 학교에서 몇 등이야? 몇 점 맞았어? 너 키 몇 센치야? 너 체중 어떻게 돼? 너 시력 어떻게 돼? 야, 너 악력 몇이야? IQ까지도. 사람의 지능조차도 숫자를 표시한다. 원래 IQ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시작된 거야.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에서도 강제로 징집했지. 맞아요. 그때 워낙 전쟁이 급하다 보니까는 야 전쟁을 보는데 그 부대에 또라이 새끼들 껴있으면 어떡해. 작전할 때 개판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새끼가 전쟁 수행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IQ 테스트의 최초 시초야. 원래는 이 새끼 기본은 상식이 있는 새끼인가 없는 새끼인가, 즉 지휘관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알아내기 위한 간이 테스트였는데
그게 나중에 걔 지능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전해 온 게 지금의 IQ 테스트. 그래서 그게 지금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말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도움을 주고, 다만 이제 아마 교육적으로 이런 게 바뀌면서 니들 같은 경우에는 안 알려주도록 돼 있을 거야. 테스트하고 보긴 봤을 거야, 니들은. 테스트를 봤는데 그거를 안 알려줄 뿐이지.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 수첩에 IQ 써져 있었어. 나는 내 IQ를 봤거든. 열심히. 세 자리다 다이다. 뭐씨 없을 거야. 뭘 알려고 그래.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내 거는 저기 딱 그냥 저기 숫자 세 자리인데 되게 저기 기억하기 쉬웠어. 근데 119? 대학교 때 1, 2, 3? 119는 내저 학번이 아, 오. 확실히니까 그러고. 아니야. 우리 때는 수험번호 순서대로 학번을 써. 882를 119인데 120명 중에 119번. 그때 대학교 때 IT 얘기하다가 나는 무시냐고 그래 나왔는데 그 새끼가 그랬구나. 이야, 니들 IQ가 세 자리다. 원영이도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박진호라는 새끼 있어. 자기 90 몇이라고. 근데 고려대 학생 아니에요? 같은 친구니까. 크게 관계 없는데. 아이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정상인, 그러니까 눈에 보통 정상인의 IQ가 몇 이상이야? 100. 85 이상이야. 85도 안 돼. 응. 그러니까 돌고래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사람 정도 됐어. 그 다음에 정신지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75입니다. 그럼 85에서 75 사이가 뭐야? 경계성. 그게 경계성 지능. 그렇지. 경계선, 선이에요. 보더라인. 선이 아니네. 그거를 그대로 보니까 보더, 경계, 국경, 라인, 경계선. 75에서 85 사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 평균 14%. 14% 그러니까 엄청 많네요. 이거를 분수를 표시하면 7명 중에 1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20명 1명 있다. 다행히 여기는 없는 거예요. 다행. 예준이가 그렇지 않을까. 심각하게 지금 좀 의심은 해. 그 가장 큰 특징이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고. 진짜 심각할 정도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어 이미. 검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어서 계속 책을 봤더니 중요한 게 있더만. 그래서 이런 새끼들 어떡하지 했더니 교육을 시켜야 되더만. 그 새끼들이 교육을 받지 않잖아. 정신 지체로 떨어지더만. 75 밑으로 떨어져. 그래가지고서는 그 장애 등급을 받는데 방창 안 되는 거야. 이준이는 방창 안 된다고 얘들아. 얘 그러면 군대도 못 가. 75 밑으로 군대도 못 간다고. 일부러? 앞으로 환원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사나워는 숫자로 환원. 응? 잠깐 이건 노동가치설? 왜? 모든 가격의 가치는 노동시간의 양으로 환원된다. 이게 바로 노동가치설 우리가 공부했던 거라서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럼 노동가치설도 노동 하나로 모두를 환원시키는 거구나. 이걸 동일성사고. 자, 계량화라는 말은 엄청 중요해. 계량화가 뭐야? 숫자로 바꾼다가 계량화예요.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바꿔버린다. 즉 계량화 이거를 숫자화 시킨다는 거. 엄청 잘 나오는 말이에요. 계량화 시킨다. 그래서 계량화라는 말이랑 이 말을 같이 쓰면 계량화는
숫자로 표시 가능하게 바꾸기가 되는데 이 개가 무슨 개자냐? 계산.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확 바꿔버리기. 그게 계량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또 이 말 나올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말 들어봤지? 정량평가 량 똑같아요. 숫자로 숫자로 평가. 니들이 지금 수능 치는 건 정량평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는 이 성이 성격, 성질 숫자 말고 구라로 평가. 네. 말. 성격을 그냥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니들 같은 경우 생기부 쓴다고 그러잖아. 네. 이 학생은 어떤 특징, 그게 정성평가야. 숫자 말고 구랑 아, 말. 너는 저기 말로 바꿔. 구라란 말은. 모른다는 거. 네, 구라의 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본어로 구라가 말이야. 몰랐네.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그럼 구라가 왜 저희한테 거짓말로 낙인 그 인식되는 거예요? 어? 그 어원이 있어요. 구라가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된. 일본어 같은 경우를 낮춰서 말했나 보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저기 그 일본 만들 때 그거 유입됐으니까 일본 말로 저 씹새끼 또 구라 까고 있네. 일본 말로 샬샬라 거리는 거에서 그거 아마 저 일본 말을 비한 게 아닐까? 그러면 동일성 사고는 네 틀로 다 끌어들인다. 그리고 동일성 사고는 모든 것을 계량하려고 한다. 이게 특징인가 봐. 그러니까 이건 나도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근데 동일성 사고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알았네. 네 틀로 끌어들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웃. 그 다음에 동일성 사고는 자연, 인간, 사실은 인간 본성까지 너네 EQ라는 것도 있었잖아. 맞아요. 그 감성 지수. 감성 이때 이 Q가 쿼티언트라는 뜻으로서 이건 니들이 몰라도 되는 거 아닌데 이게 숫자라는 뜻이거든. 감정까지도 숫자로 표시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동일성 사고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 질서. 자, 전체주의가 뭔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전체주의는 뭐야? 공동체주의 흑화된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괜히 그 현학적으로 현학적 표현 쓰지 말고 이 새끼야. 그러면 국가가 이거. 우선이다. 전체주의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그 얘기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그 자유는 무시된다. 나쁘지 않다. 전체를 위해서 소는 꺼져. 전체가 최고야. 근데 그거를 주로 강조하는 게 네 말대로 국가가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전체의 개념을 국가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국가주의적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즉 뭐야? 국가를 전체라고 놓고 나머지 것들은 씨발 이거 국익을 무시하는 소수인데 죽여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전체주의적 사고야. 그래서 쉬운 말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무시해도 된다. 전체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전체가 최고다. 전체를 위해서 소수는 꺼져. 그렇게 알는 게 가장 편해. 근데 네가 말한 건 그 전체를 국가로 놓게 되면은 반드시 국가로 놓는 게 전체주의가 아니야. 알아듣겠어? 만약에 기독교적 전체주의를 그렇게 된 거야. 기독교를 일바 따로 놓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야. 국가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면 계량화하는 이런 동일성 사고가 그러니까 이 틀 속에 벗어나는 거는 아웃시키고 맞네?
그 틀을 우리 틀로 놓고 이게 아마 번호가 다수일 테니까 거기서 아웃되는 놈들 뭐야 이 새끼 이거 야, 죽여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동일성 사고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가능하지. 백인들이 우리가 다 동일한데 저 새끼는 뭐지? 그래서 내가 아까 네 예를 들은 거잖아. 이거 새끼. 이거 새끼 좀 이상해 행동하는 게. 동일성 사고지. 백인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흑인은 그냥 노예 취급해도 돼. 폭력을 가해도 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게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해겔 아저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겔은 뭐지? 해겔에 우리는 변증법대니 모르지? 정관아? 근데 나는 해겔에 대해서 조금만 말해준 거야. 나도 해겔,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해겔 같은 사람은 전공하는 사람도 헥헥거리는데 난 해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변증법적 발전론, 정관, 합의 세계로 발전해 간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해겔 아저씨는 동일성 사고를 했네. 그리고 사실은 이 변증법적 발전론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게 되면 공산주의까지 연결이 돼. 그래서 동일성 철학을 비판했구나. 근데 해겔 아저씨의 철학의 핵심이 보편자가 있고 특수자. 보편자 우리, 특수자 니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우리 보편적인 인간, 니거는 존나 특수한 새끼. 우리랑 색깔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밖에서는 니거 목소리밖에 안 들려. 이것을 각각 동일성, 비동일성. 우리랑 비동일한 새끼구나.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너 니거를 딱 보면서 저 새끼 나랑 똑같은 새끼라는 생각 들어? 웃어버리잖아. 말도 안 되니까. 그치, 보통 애들은 저렇게 했을 때 폭력을 가하지 않는데 저렇게 폭력까지 쓰는 거야. 굉장히 비동일적이지. 거기다가 가증스럽기까지. 뻔 무치한 것이. 그래서 특수자는, 니거는 보편적인 틀에서 벗어났는데, 그렇지. 해겔 아저씨는, 니거를 말하는데, 해겔은 보편자 자신의 개념으로 특수자를 동일화시켜 파악하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니거는 니거의 상대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특수자로, 그러니까, 자신의 개념으로, 우리는 저렇게 반응 안 하는데 저 새끼는 친구가 웃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네? 야만이. 특수자를 동일화시켜. 그러니까 동일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랑 동일해야 되는데 그 동일화에서 그러니까 동일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동일화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파악한다는 뜻이잖아. 우리랑 다르게 행동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증법적 발전이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했다고 하나 보네. 근데 미스터 아씨는 이 동일성 철학, 즉 전체주의적 입장 혹은 우리 틀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은 찐따 새끼다 라고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찐따들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파괴된다. 찐따도 찐따의 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찐따에 대해서 참된 관심을 좀 가져주자. 그래서 그는 이런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에 담을 수 있다. 난 그냥 이건 편안하게 이해했는데 예술은 자유로운 거니까. 그지? 굳이? 야, 여기는 왜 사과를 이렇게 그렸지? 사과는 빨간색이 아닌데 이 새끼는 사과를 파인애플 색깔로 그렸어. 어때 예술인데? 뭐 그런 식으로 저기 바라본 거지. 그래서 이 예술이 동일성 사고를 벗어나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이구나.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지. 예술만큼은 동일성, 전체주의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그닥 어렵지 않더라. 문제 자체는 쉽다. 문제 자체는. 이거는. 기존 이론 비판? 뭐 기존의 이론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기존 이론이라고 그런다면은
뭐 계몽주의. 계몽주의,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되지. 기존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스터 아가 너네 계몽주의 이 동일성 사고 좀 문제 있어? 이러면 말이 되지만은 계몽주의가 의의를 밝힌 게 아니라 계몽주의를 비판했겠지. 그래서 아웃. 인용문 이런 거 있었어? 아니요. 없었어. 그럼 아웃. 시대적 흐름? 뭐 시대적 흐름 있었어? 아웃. 대비되는 두 개는 일단 대비는 됐어. 계몽과 그거 계몽 좀 아닌 것 같은데 비동일성 철학이 추구하는 바. 맞아요. 근데 그래도 5번까지 봐야 돼. 통념이라는 말은 알아요. 사회 통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 일반적인? 보통 생각. 이 통이 보통이야, 보통. 염은 생각이잖아. 그지? 상념이 많아. 개념할 때. 그러니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마 6번 빼면 말이 될 것 같아. 맞아. 맞는 거 같아요. 아까 그 고정 틀 속에서 찐따 새끼를 이렇게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그거를 까대면서 그런 동일성 철학 문제야. 그래서 이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게 이렇게 보기가 바뀌고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 하나 차이로 맞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문학의 특징, 살짝 틀리게 합니다. 살짝 틀리게. 기억이요? 신화는 이미 계몽이다. 계몽은 다시 신화다. 대충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우리가 이미 생각했잖아. 이거 신화도 사람이 대가리로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자연의 공포로 탈출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에 해당한다. 그치? 이 사람 주장은 야 이거 그 걔네들이 신화를 만들어낸 게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가리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도 노력을 한 거야. 대가리 쓰는 거야. 이거는 그 신화도 뭐 계몽은 다시 신화로 돌아갔다. 계몽도 다시 신화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야? 너네 이성 그렇게 확실한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지. 미지의 대상은 자연이 인간의 이상을 억압한다는 얘기는 아예 없지 않냐? 맞아요. 그냥 아웃인데? 수학 같은 애가 지식과 수학도 수학 같은 당연한 질서, 수학이 당연한 질서가 되어서 인간을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나왔던 거 나왔어요. 인간을 억압한다. 말이 저기 그냥 나와 있었니? 니은은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폭력과 고통의 관계를 그 뜻이구나. 너네 이성이 결국 폭력을 만들어냈네? 폭력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닌데? 그러면 신화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도 이때 신화는 뭐 나쁜 점으로 돌아갔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독해는 정확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런 뭐 위대한 철학자들의 얘기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대충 글을 읽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2에 4, 5 A가 뭔데? 그 동일성 사고. 동일성 사고. 동일하지 않은 건 다 쓰레기야라고 하는 사고네. 숫자로 환원한다. 전체주의적 살서 나이스라고 하고 있잖아. 9개 되는 것이지. 계량을 시킨다. 질적인 다른 것들을 교환 가능하게 했다. 수치화시켰기 때문에, 그지? 너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들어갔어? 그럼 똑같네? 노동같이 써. 바꾸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연치레. 나오고 있네. 독해는 어려워도 쫄지 말아라. 국민 모두 잘 사는 국가를 절대적 가치로 지향하는 A 국가. 만약에 동일성 사고로 본다 그런다면 국가라는 전체주의로 놓고서는 국가가 까라는 대로 까라. 그럼 다 잘 산다. 뭐 이런 사회가 있다고 치자. 근데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5단계 평가 줬다고 계량을 시켰네? 그러면은, 이건 아까, 나는 동일성 사고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정피 60평 살아? 네가 60평 살아? 그럼 너네 둘은 행복하겠네?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지? 그리고 뭐 있지? 차에 있는 백이, 백이랑도 똑같네? 성격도 비슷하네? 키도 저 비슷하네?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잠깐만요. 색깔이 이렇게 채도 같은 걸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피부도 비슷하다는 너네 둘은 5단계 중에 2단계에 속하니까 니들은 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놈들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K씨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 이 동일성 사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P씨는 척도를 접한 후 자신이 불안하게 생각되었다. 그럼 뭐야? K씨는 동일성 가운데 손가락, P씨는 동일성 사고 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독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지. 어렵지? 않아요. 해결 관점에서 A국은 보편자, 절대주의, 국가, 보편자로 보게 되면 K는 이거 받아들여? 아니요. 그러면 특수자겠네? 네.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이 새끼는 왜 국가가 저기 말해준 대로 왜 씨발 너네 만족도 오해되어서 너 씨발 니 그냥 사회상, 삶의 상, 이해상이지 이렇게 말이 많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런다면 니가 2의 4, 6번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나? 4번이요. 자, 이거 이거. 해결 관점에서 A 국가를 보편적으로 본다면 A 국이 받는 평가, 오른쪽 평가 조건은 PC에게, PC는 얘를 받아들였잖아. 예. 그럼 그 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미스터 아시의 관점, 야, 그거 좀 말 되니? 관점에서 A 국가를 동일성으로 본다면 PC는 자신의 고유성이 파괴된 거다. 자, PC는 국가가 만든 척도한테 잠깐. PC는 이건 아드론의 관점이지. 조심했다, 그지? 해결의 관점이 아니네. 야, 너 국가에서 저 만든 기준 그대로 놨어? 그래서 너 여기 맨 끝에는 5단계 속한다고 불행한 거다 생각해? 족밥 새끼. 너는 새끼 너대로 해. 고유성이 있잖아. 족됐네. 불쌍한 새끼. 이렇게 된다 치자는 거지. 그 다음에 K씨를. K씨는 아도르노 아저씨가 좋아하는 새끼겠네. 야, 너는 국가가 만든 그런 동일성에 올려 포큐를 날리는 거구나.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K씨는 자신의 기준으로 뭔가 틀린 것 같진 않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A 국가를 오히려 끌어들여라라는 얘기는 내가 아까 못 본 것 같지만은 어쨌든 동일성주의랑 반대되는 입장을 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세모. PC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PC를 비동일성으로 본다면, 그치? PC는 비동일성으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네? 그럼 답 4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하는 거지? 저희 47번 파악하고 가야 돼요. 47번? 문제가 더 남아있었어? 네. 저거 하고 있고요. 47? 갑자기 또 뭐냐? 아도르는 뭐야? 뭐 굳이 그 틀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 예술은 자유로운 거야. 끝으로는 으뜸을 중심으로 다른 힘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게 얘가 우리말로 해서 힘의 복각 혹은 동일자, 다른
우리 틀 속으로 들어와. 탈피하고자 했네. 그러면 힐베르크는 요 아도르노 아저씨랑 예술계에서 같은 입장이네. 야, 이거 여기다 기준으로 따로 넣으면 다 여기다 때려 박는다고? 이 틀에 맞게끔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켰대. 그래서 오늘 모두 한마디 12개의 서로 다른 음이 한마디 할 때까지 같은 음을. 그럼 우리는 얘를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는가? 우리가 음대가 아닌데. 그런 거로 얘는 뭐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게 작곡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당시 보통 음악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처음 듣게 되면은 어떤 음을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음단이 보통 이런 음으로 이어지는 게 늘 귀에 편안했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작곡한 음이 아는 거. 조성 중심 작곡법을 사용해. 바로 틀렸는데? 조성 중심 작곡법에서 탈출하고자 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얘를 탈피해로 바꾸면 정답이에요. 조성 중심 작곡법에서 탈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특이한데? 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떤 음도 조금 비동일성. 그치? 동일성 논리를 반대했잖아. 비동일성 갖고. 어떤 일찍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 논리를 벗어나도록 한 거지. 감상자들로 하여금 이런 기존의 작곡법에 익숙한 자신의 모습에서 반성. 12개에 한 번씩 하는 때보다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거는 저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많으니까 딱 보는 순간 처음 보는 거야. 작곡법 헉 하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라는 식으로. 근데 얘를 보니까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죠. 영어법. 영어로는 에일리어네이션. 수능에 한번 나왔다가 애들을 싹 다 털어버렸어, 영어로. 야, 에일리언의 뜻이 뭐야? 일단은 외계인, 또 외국인. 에일리언이 이전 에일리언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문어처럼 안 생겼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래 에일리언에이트의 뜻이 낯설게 하다요. 그래서 에일리언이 낯선인데 이 낯선이 우리 행성에서 낯선 인간이니까 외국인이 되는 거고, 행성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확 좁혀버리게 되면은 낯선 사람은 외국인이 되는 거고. 알아둬야 돼. 어느 다시 나올 수가 있어. 굉장히 그 누구에게도 감정이입을 못하게 차단시켜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법.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이 이거랑 되게 흡사해. 쉬운 말로 이러한 연극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니들 지금 아까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듣는 사람들하고 당혹하게 만든다 그랬잖아. 이거 보게 되면 당혹스러워. 완전 기존의 틀을 깨버린 연극, 영화, 물론 연극에서 처음 나왔고 그걸 뒤따라서 영화도 그렇게 써.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내 구라를 들으면 된다. 쌤 저기 수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에리어네이션도 나왔어. 저런 거 안 빼줘요. 밖으로 빼줬는데 뜻이 낯설게 하기야. 성의가 없네. 빼주나 마나야. 이거 41, 42번 독해서 나왔거든. 근데 방지요. 이 독해가 낯설게 하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아는 순간 밑에 있는 보기를 보고 다들 따락하고 저기 나와버리는 거고. 근데 기본 개념이 없는 애들은 힘들게 풀었을 것 같아. 비문학 힘들게 풀듯이. 근데 개념은 되게 단순하고 나는 이걸 볼 때 약간 충격 먹었었어. 왜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선택 과목으로 연극, 영화론을 들었거든. 거기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 대학교 전공에서 교양이라는데 거기서 넌 또 누구한테 문자지라니? 우리와 같은 거, 동일화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느꼈지? 테이시요. 특수자. 특수자. 특수자 새끼들, 씨.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연극과 영화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누군가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영화를 계속 보게 된다. 가장 쉽게는 이건 이제 니들이 하도 이건 니들 아기 공룡 둘리 봤어? 예. 언제 봤어? 저 6학년 때요. 나는 아기 공룡 둘리란 만화를 한 번도 본 적 없다. 손 들어. 다들 봤어? 조금 봤어? 너네 고길동 아저씨 좋아 보여? 쓰레기를 보여? 그때 그때는 그때 쓰레기. 느낌. 그때는 쓰레기죠. 니들은 애니메이션은 둘리 입장에서 본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와 씨발 천사. 오갈 데 없는 새끼들 걷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저 씨발 새끼들 저 개새끼들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니들이 전쟁 영화를 보겠다고 생각해봐. 이건 내가 얼핏 국어 영어 시간을 한번 한것 같은데. 너네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냐? 아이 당연히 봤죠. 봤냐? 예. 뭐 문제는 안 되죠. 거기 주인공은 미군이지? 예. 막 그 상륙해가지고서는 막 독일군의 총탄이 막 뿜어서 막 저기 나오고 수많은 미국 애들이 막 팔 날라가고 대가리 날라가고 막 내장 뚫고 그런 거 봤지? 네. 그때 독일군 새끼 좋은 새끼 나쁜 새끼를 보여. 나쁜 거. 그렇게 보이지? 예. 누구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야. 미군 있죠. 근데 독일군 입장에서 그 영화를 저 본다고 생각해봐. 내가 옛날에 독일군이 주인공인 영화를 봤거든? 배경은 똑같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 독일에 있는 청년이 엄마 아빠랑 있다가 갑자기 히틀러가 칭집해가지고 엄마 나 군대 가야 돼. 우리 아들 꼭 살아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군들 한다고 팍 쏘고 있는데 어차피 미군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잖아.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으면 한국 편대도 총으로 쏴 죽이지.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영화의 시점을 독일인 시점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불쌍한 애 끌려와가지고서는 어차피 총 쏘고 있는데 미군들 넣어가지고 손 들고 너 같은 쏴 죽여. 그때 미군이 촉각치고 있걸? 우리는 모든, 그러니까 니들 연쇄살인마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연쇄살인마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씨, 형사 따라온다. 어떡하지? 야, 피해야 돼. 이렇게, 니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빨리 잡아. 그 새끼 또 지금 탈출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 너희들 이런 관점에서 볼 거란 말이야. 개 사이코가 아닌 나는. 아니 무슨 이거는 또 모르지. 이거는 잡히면 안 돼. 또 죽여야 되잖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치밀하게 따라오고 있는 거지? 어서 피해야 돼. 어서 피해. 이렇게 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봐봐, 내가 일부러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를 했지. 이걸 미군 입장에서 찍어도 그렇고 주인공을 독일군 입장에 있는 그 주인공 걔가 불쌍히 끌려가는 것부터 난 봤어. 그 감정이입을 걔한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노르망디 작전에서의 그 전투씬을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한 새끼는 나쁜 새끼가 되고 한 새끼는 더러운 새끼가 되는데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똑같은 장면이 내가 보고 약간 그때 교수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했을 때는 독일 새끼들 나쁜 새끼들 미군을 죽어보면 너무 불쌍해. 근데 독일인이 그거 물론 독일인이 찍은 영화야. 그래서 독일군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항복팀도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근데 딱 보니까 똑같은 전투인데 완전 다르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낯설게하기 기법은 전쟁 영화를 찍더라도 주인공들이 다 개사이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등장인물 자체를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감정이입한다는 얘기를 알겠지. 감정이입한다는 얘기는 니들 미군 나오면 걔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왜 걔가 굿가이니까. 근데 이 기법을 쓰는 영화는 다 개사이코들이야. 누구 하나 그러니까 당황해. 너네 영화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드라마, 영화, 혹시 만화, 애니메이션들도 우린 주인공 입장에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놈들은 악마란 말이야. 근데 이 기법을 쓰게 되면은 감정이입되는 인간이 한 캐릭터가 등장을 안 해.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안 나올 텐데 이걸 내가 지금 국어로 저기 대비를 하는 거야. 다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떨어져 볼 수밖에 없어. 떨어져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가 연쇄살인마면은 B 새끼는 형사는 형사인데 부패한 정도가 이 새끼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씹새끼야 쟤 잡아야겠냐. 씨발 애매하네. 당혹스럽게. 그러면 이 기법을 쓰면 좋게 되는 게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야. 누구의 입장도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지금 이 글이 나한테 객관적 상관물이 됐어. 이 글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 낯설게 기법이 생각이 나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쉰베르크의 조성중심 작곡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새끼가 언제 탈피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 극은 예측이 불가해. 야 우리 솔직히 영화 보게 되면 사실 재밌어서 보긴 보지만 결말 뻔하지 않아? 주인공이 이기는. 결국 주인공은 이겨. 연쇄살인마는 잡히든지 아니면 시즌2를 위해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 근데 어차피 시즌이 끝나는 순간은 이 새끼 잡혀. 그리고 누가 봐도 황정민이 나와 있어. 걔 안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주인공인데. 얘는 끝까지 살아. 그러니까는 전쟁 영화도 마찬가지야. 뭐 부대가 딱 투입이 저기 됐는데 이병헌이 지금 거기서 주인공이야. 마지막에 죽을 수는 있는데 10분 내로는 안 죽어. 예측이 가능해. 이 낯설기 기법은 예측이 불가능해. 갑자기 죽나요? 만약에 이병헌을 캐스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죽고 끝날 수도 있어. 뭐지?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겁나 많은 애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서는 캐스팅해가지고서 그냥 다 주연급만 캐스팅했다 그런다면 이 새끼가 언제 죽을지,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지 좋은 새끼인지 뭔 짓을 할지가 전혀 가늠이 안 잡혀가지고 어느 배우한테도, 그리고
이 사건들 뭐지 하다가 딱 끝나고서는 이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아. 존나 찝찝해. 이때 우리가 영화를 보고 후련함을 느끼는 거를 작품이나 이런 걸 구구해서 뭐라고 부르지? 카타르시스를 부르죠. 모든 것들은 감정의 정화되니까는 후련하게 그게 슬퍼서 후련하건 짜릿해서 후련하건 후련하게 해가지고서 오늘 기분 좋은데? 그래서 그냥 밥 먹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는 뭐냐 하게 되면 여친이랑 영화를 보고 나서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기보다도 자기 오늘 재밌었어. 괜찮았어 영화. 되게 슬펐어. 근데 그러니까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상태야. 이 작품의 특징 카타르시스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면 짜증나. 그래서 그 교수가 그때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마침 대학로에 이런 실험극이 있다고 해가지고 숙제로 리포트야 감상문을 써오고서는 감상문의 증거로서 영화 티켓 붙여오는 거였거든. 아 씨발 봤는데 지금 졸라 이상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뭘 봤는지를 몰라. 뭐래? 쟤네들이 왜 갑자기 또 받아서 칼을 찌르고 지르고 아 씨발 개지랄 연병 같은 걸 봤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기법이 있다 뿐이야. 그래서 아마 같은 라인이야 같은 라인. 예측 불가, 고록스러워. 이건 어떤 의미 이어질지 모른다는 건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같은 장르 같아. 그러면 저런 기법을 쓰면은 그냥 필연적으로 그 후련한 결말은 절대 못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뭘 봤는지를 졸래 생각하게끔 만들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열린 결말보다 더 족같아. 좀 궁금하긴 하다. 낯선 기법은 좀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일단 돈이 안 돼.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걸 돈 내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연구에서만 하고 영화는 이 기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봤던 것도 독일 영화도 나 썰랭이 기법은 아니야.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재밌게